계약 부부 사랑에 빠지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호텔 예식장.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강렬한 붉은 립스틱만큼이나 도발적인 눈빛을 번뜩이며 입장한다. 드레스 자락을 밟고 휘청거리는 모습조차 계산된 듯 완벽한 쇼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저 아름다운 신부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추악한 소문은 진실일까? 신부의 이름은 나유미.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태강그룹 외동딸이자 후계자인 박태준의 약혼녀였던 여자다. 정확히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유미는 단상 위에 선 신랑,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될 남자 민준혁을 쏘아보았다. 무표정한 얼굴, 차가운 눈빛. 저 남자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탐내지 않는 냉혈아닐까. 유미는 비릿한 웃음을 삼켰다. 글쎄,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미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신랑, 신부 입장. 사회자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웅장한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유미는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넘어지더라도 구겨지더라도 오늘 이 결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그것이 유미와 준혁, 두 사람의 핏빛 계약이었다. 준혁은 턱시도 차림으로 단상 위에서 유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미소는 조롱일까? 아니면 동족 혐오일까? 준혁 역시 유미와 같은 부류.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아넘길 수 있는 인간이니까. 유미가 단상에 올라서자 준혁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감촉, 쇠사슬처럼 얽매는 듯한 기분. 유미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두 사람을 올가매고 파멸로 이끌 덫이다. 신랑, 신부, 서로 마주 보세요. 주례의 낭낭한 목소리가 예식장을 울렸다. 유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혁을 마주 보았다. 가까이에서 본 준혁의 얼굴은 더욱 냉랭하고 날카로웠다. 매서운 칼날처럼 날카로운 콧날, 굽게 담은 입술,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저 눈동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탐욕? 냉소? 아니면 텅 빈 무의일까? 준혁 역시 유미를 빤히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유미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유미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저 남자는 위험하다. 본능적으로 유미는 그렇게 느꼈다. 주례는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경건한 목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지만 유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 결혼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 이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주례의 선언이 끝나자 하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꽃잎이 흩날리고 샴페인 병이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축복과 환희, 행복으로 가득 찬 예식장. 그러나 유미와 준혁, 두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다. 준혁은 천천히 손을 뻗어 유미의 뺨을 감쌌다. 차가운 손길, 그러나 어딘가 부드러운 감촉. 유미는 숨을 죽이고 준혁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설마 키스?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계약 부부일 뿐이다. 진짜 부부처럼 행동할 필요는? 준혁은 유미의 귓가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쇼는 이제 시작이야. 섬뜩한 경고, 혹은 달콤한 유혹. 유미는 준혁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마주하며 결혼이라는 가면극의 막이 올랐음을 직감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계약 결혼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막장 드라마의 서막이 될 줄은. 신혼여행 첫날 밤, 화려한 풀빌라 스위트룸, 킹사이즈 침대 위에 나란히 앉은 유미와 준혁.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결혼식의 화려함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만이 감돌았다. 방은 각자 쓰죠?
유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예상했던 질문.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계약 조건에 그런 건 없었으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와 대화하는 듯했다. 유미는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동업자일 뿐이다. 돈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은 비즈니스 파트너. 사랑도 감정도 그 어떤 인간적인 교류도 필요 없는 관계. 각방 쓰는 건 좋은데 쇼인도 부부 연기는 제대로 해야 할 거예요. 유미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태강그룹 사람들, 특히 박 회장 눈은 매섭기로 유명하니까. 준혁은 흥미로운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강유미 씨, 의외로 연기력이 뛰어나시네. 방금 그 눈빛 아주 좋았어. 재벌가 외동딸다운 도도함과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의 속물 근성이 적절하게 섞여 있었어. 유미는 준혁의 빈정거림에 발끈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는 공동의 적 박태준을 쓰러뜨려야 한다. 준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재벌 후계자 연기 완벽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보이는 그 냉소적인 미소는 좀 거슬리던데요. 너무 연극 같다고 해야 하나? 준혁은 피식 웃었다. 글쎄, 그건 내 천성이라서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쏘아보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가짜 신혼여행.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풀빌라 수영장에서 쇼인도 부부 연기가 시작되었다. 유미는 화려한 비키니 차림으로 선베드에 누워 태양을 즐겼고 준혁은 수영장 옆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봤다. 멀리서 보면 완벽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준혁 씨,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요. 유미가 손짓하며 준혁을 불렀다. 준혁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덮고 유미에게 다가갔다. 왜 그래?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사진 좀 찍어줘요.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하잖아. 유미는 핸드폰을 준혁에게 내밀었다. 준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인스타그램. 그런 걸 왜 해? 쇼윈도 부부 연기의 기본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한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다고 믿어야 하니까. 유미는 핸드폰 카메라 앱을 켰다. 자, 웃어요. 신혼부부처럼. 준혁은 마지못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유미 옆에 섰다. 유미는 핸드폰을 들어 셀카를 찍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가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유미는 사진을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샵 신혼여행, 샵 천국, 샵 남편 최고, 샵 사랑해. 준혁은 유미의 헛에 가득한 해시태그에 코웃음을 쳤다. 정말 역겹군. 쇼는 쇼일 뿐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유미는 태연하게 대꾸하며 칵테일을 훌쩍였다. 그때 유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인은 박태준. 유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여보세요? 유미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유미야,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고 있니? 박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네, 오빠.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유미는 준혁을 흘끗 쳐다보며 능글맞게 웃었다. 준혁 씨도 저를 끔찍이 아껴주고 정말 행복한 신혼이에요. 준혁은 유미의 거짓말에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유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쇼인도 연기를 계속했다. 그래? 다행이구나. 두 사람이 행복하다니. 나도 기쁘다. 박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유미야, 혹시 준혁이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니? 유미는 당황했다. 박태준은 왜 갑자기 준혁의 회사 일을 묻는 걸까? 혹시 우리의 계약 결혼을 눈치챈 걸까? 아니요, 오빠. 준혁 씨는 회사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고 저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유미는 불안감을 감추고 거짓말을 했다. 정말이에요, 오빠. 저희는 정말 행복하다니까요. 그래, 믿는다.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지내. 나중에 보자. 박태주는 전화를 끊었다. 유미는 긴장감에 숨을 몰아쉬었다. 박태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믿는다? 그 말은 믿는다는 뜻일까? 아니면 감시하겠다는 경고일까? 준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유미를 쏘아보았다. 당신,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쇼인도 연기요. 당신도 봤잖아요. 박태준이 전화했었다는 거. 유미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 자식이 뭘 물어봤는지 알고 있어? 내 회사 일을 왜 물어보는 건데? 준혁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글쎄요. 오빠도 참 이상하네. 왜 남편 회사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유미는 능글맞게 웃으며 준혁을 약 올렸다. 준혁은 분노의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유미, 당신 정말 짜증나는 여자군. 칭찬 고마워요. 하지만 앞으로 더 짜증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유미는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선베드에 다시 누웠다. 가짜 신혼여행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두 사람은 쇼인도 부부 연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싸웠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증오와 불신, 그리고 미묘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과연 이 관계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막장 드라마의 롤러코스터는 이제 막 출발선을 떠났을 뿐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유미와 준혁은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혼집이었지만 실제로는 냉기만이 감도는 감옥과 같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생활했고 거실에서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다. 쇼윈도 부부 연기는 회사와 사람들 앞에서만 이어졌고 집에서는 철저하게 계약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계약 관계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온 준혁은 현관에서 유미와 마주쳤다. 유미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은 채였다. 평소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지만 오히려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준혁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늦었네. 유미는 무심하게 인사를 건넸다. 저녁은 먹었어? 아니. 준혁은 짧게 대답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왠지 모르게 유미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유미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평소 차갑고 도도하던 유미에게서 따뜻한 면모를 발견한 준혁은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래, 부탁하지. 준혁은 어색하게 승낙했다. 유미는 주방으로 향했고 준혁은 소파에 앉아 유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라면을 끓이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평범한 일상 소음들이 텅 비었던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준혁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따뜻함, 편안함, 그리고 어쩌면 설렘. 유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두 그릇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여기. 유미는 라면 한 그릇을 준혁에게 건네주었다. 준혁은 라면을 받아들고 유미를 마주 보았다. 어색한 침묵.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후루룩, 후루룩 라면 먹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맛있네. 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 라면도 끓일 줄 알아? 유미는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당신처럼 먹고 놀기만 하는 재벌집 딸로 보여요? 나도 혼자 살 때는 밥 잘 챙겨 먹었다고요. 그래? 준혁은 흥미로운 듯 유미를 쳐다보았다. 혼자 살 때는 어땠는데? 유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버려진 어린 시절, 고독했던 학창 시절,
성공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지난날들. 유미의 이야기는 준혁의 마음을 흔들었다. 화려하고 도도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유미의 상처와 아픔을 발견한 준혁은 연민과 동정심을 느꼈다. 준혁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냉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통. 준혁의 이야기는 유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차가운 냉혈한인 줄 알았던 준혁에게도 깊은 상처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유미는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꼈다. 밤늦도록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계약 부부, 쇼윈도 부부. 겉으로 보이는 관계는 가짜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동정심, 연민, 동질감, 그리고 어쩌면 욕망? 그날 밤 준혁은 잠자리에 들기 전 유미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었다. 망설임, 갈등, 욕망. 준혁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결국 준혁은 유미의 방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유미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유미 역시 마찬가지였다. 준혁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도 준혁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준혁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어쩌면 매력. 유미는 준혁에게 점점 더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했다. 우리는 계약 부부일 뿐이다. 돈 때문에 만난 관계, 사랑 따위는 있을 수 없다. 유미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독였지만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위험한 동거는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쇼윈도 부부 연기를 하면서도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차가운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욕망. 과연 이 욕망은 두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막장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유미와 준혁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해갈 즈음 태강그룹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준혁을 견제하기 위해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유미는 그 음모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어느 날 유미는 익명의 USB를 받았다. USB 안에는 박태준과 그의 비서가 은밀하게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박태준은 준혁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준혁을 회사에서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태준이 유미를 이용해 준혁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었다. 유미는 충격에 휩싸였다. 오빠라고 믿었던 박태준이 자신을 배신하다니. 유미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유미는 준혁에게 USB를 보여주고 함께 박태준의 음모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준혁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준혁은 USB를 받아들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 박태준, 그 자식 언젠가 이럴 줄 알았지. 뭐라고요? 이걸 예상하고 있었다고요? 유미는 어이없다는 듯 준혁을 쏘아보았다. 그럼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말해봤자 당신이 믿어줄 리 없잖아. 당신은 박태준을 오빠처럼 믿고 따랐으니까. 유미는 준혁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사실 유미도 박태준을 완전히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빠의 차가운 눈빛,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모습. 유미는 박태준에게서 불안감을 느껴왔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유미는 준혁에게 물었다. 박태준의 음모를 막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회사 그리고 당신까지 위험해질 거예요.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강유미. 우리 손을 잡고 박태준에게 복수하는 거야. 두 사람은 동맹을 맺고 박태준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유미는 재벌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박태준의 비리를 캐냈고
준혁은 뛰어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박태준의 약점을 공략했다.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점점 더 끈끈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하지만 박태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박태준은 유미와 준혁의 관계를 눈치채고 두 사람을 이간질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박태준은 유미에게 접근해 준혁의 과거를 폭로했다. 준혁은 과거 어두운 조직에 몸담았던 적이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남자라는 것이었다. 유미는 준혁의 과거에 충격을 받았다. 준혁에게도 숨겨진 어두운 면이 있었다니. 유미는 준혁을 믿어야 할지 박태준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갈등하는 유미에게 준혁은 진실을 털어놓았다. 준혁은 과거 조직에 몸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준혁은 과거를 후회하고 있으며 이제는 깨끗하게 손을 씻고 정당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미는 마음이 흔들렸다. 준혁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지만 그의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다. 유미는 준혁을 믿기로 결심하고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박태준의 음모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배신과 음모, 거짓과 진실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유미와 준혁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마침내 박태준의 음모를 밝혀내고 복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복수의 과정에서 유미와 준혁은 큰 상처를 입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가짜 결혼으로 시작된 관계.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박태준의 음모를 막아낸 후 유미와 준혁은 계약 결혼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복수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계약 관계만이 남아 있었다. 가짜 부부 연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앞두고 유미와 준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동료의 우정, 그리고 사랑?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쉽게 인정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만난 관계이다. 진짜 사랑은 있을 수 없다. 두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독였다. 계약 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유미와 준혁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주 앉았다. 침묵, 정적, 그리고 미묘한 긴장감. 두 사람 사이에는 마지막 남은 계약서처럼 차가운 기류만이 감돌았다. 준혁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인가.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미 역시 마찬가지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다. 네, 그렇겠죠. 유미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준혁 씨 덕분에 박태준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아니, 내가 더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준혁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강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자야. 유미는 준혁의 칭찬에 얼굴을 붉혔다. 준혁 씨도 멋있고 똑똑하고 매력적인 남자예요. 유미는 용기를 내어 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실 준혁 씨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준혁은 유미의 고백에 깜짝 놀랐다. 정말 나도 당신에게 마음이. 준혁은 차마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계약, 결혼, 가짜 부부. 돈,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유미는 준혁의 망설임에 씁쓸하게 웃었다. 알아요. 우리 관계는 너무 꼬여있죠. 사랑 같은 건 어울리지 않아. 유미는 계약 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일어섰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앞으로 잘 지내요. 유미는 뒤돌아보지 않고 빌라를 나섰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애써 눈물을 참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사랑, 행복,
미래 모든 것이 불투명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엇갈리는 것일까? 유미가 빌라를 떠난 후 준혁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았다. 계약 해지 서류, 텅 빈 거실, 그리고 유미의 향기가 사라진 공간. 준혁은 허전함과 외로움에 휩싸였다. 사랑,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른다. 준혁은 뒤늦게 깨달았다. 유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준혁은 결심했다. 유미를 다시 찾아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기로.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다.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준혁은 유미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유미는 갈 곳이 없었다. 가족에게도 버려졌고 친구도 없었다. 혼자 남겨진 유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유미의 눈앞에 익숙한 차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준혁이었다. 유미야. 준혁은 다급하게 유미를 불렀다. 기다려. 가지 마. 유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혁을 돌아보았다. 왜 다시 온 거예요? 사랑해. 준혁은 유미에게 달려와 뜨겁게 포옹했다. 사랑해, 강유미.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유미는 준혁의 뜨거운 고백에 감동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 감격, 행복,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도 준혁 씨 사랑해요.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랑해요, 민준혁. 두 사람은 뜨겁게 키스했다. 계약, 결혼, 가짜 부부, 돈, 모든 것이 더섭었다.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실된 사랑뿐이었다. 막장 드라마처럼 꼬여있던 두 사람의 운명은 마침내 사랑이라는 해피엔딩으로 향하고 있었다. 몇 년 후 유미와 준혁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두 사람만의 아늑한 공간에서 소박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미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의 도도하고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랑스러운 미소, 따뜻한 눈빛, 그리고 뱃속의 아기. 유미는 임신한 몸으로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턱시도를 입은 준혁 역시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차가운 냉혈한의 모습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다정한 남편, 그리고 곧 아빠가 될 남자의 행복한 미소가 얼굴 가득 번져 있었다. 주례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성혼 선언을 했다. 이에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하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꽃이 피 흩날리고 샴페인 병이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축복과 환희, 행복으로 가득 찬 결혼식. 이번에는 진짜였다. 가짜 쇼가 아닌 진실된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유미와 준혁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약속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드라마 같은 계약, 결혼. 그러나 그 끝은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 그러나 진실된 사랑으로 완성된 기적 같은 이야기. 유미와 준혁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